또용주TV의 또용주입니다. 바르셀로나의 영웅이자 레전드 안드레스 이니에스타가 2024년 10월 8일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이니에스타는 지난 시즌 에미레이츠 클럽에서 활약을 했었죠. 하지만 에미레이츠 클럽이 강등을 당하면서 은퇴를 결심했다고 해요. 그리고 결국 10월 8일에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1984년생인 이니에스타는 40살의 나이까지 녹슬지 않은 실력을 과시했습니다. 이니에스타 하면은 뭐가 떠오른가요? 팬텀 드리블, 환상적인 전진 패스, 영향가 높은 중거리 슈팅, 이 모든 게 이니에스타를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테크닉, 드리블, 연기 플레이, 그리고 결정력까지. 이니에스타는 못하는 게 없는 미드필더였죠. 한마디로 이니에스타는 이니에스타만의 스타일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른 미드필더들이 도저히 따라할 수 없는 이니에스타만의 독특한 플레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니에스타를 보면서 흥분했고 응원했고 열광했습니다. 이니에스타가 이제 떠나가는데요. 선수로서의 이니에스타를 이제는 못 본다는 그 아쉬움이 남고요. 그리고 저에게, 많은 꾸레에게, 많은 스페인 축구 팬들에게, 아니 많은 축구 팬들에게 기분 좋은 기억과 추억을 남겨주셔서 감사하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니에스타의 지난 과거를 하나씩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가시죠. 이니에스타가 2024년 10월 8일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라마시아는 저를 영원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제 인생을 이끌어온 가치관을 배울 수 있는 최고의 장소였습니다. 모든 분들, 선생님들, 동료들에게 감사드립니다. 그 시간은 제 인생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 흘리는 눈물은 슬픔이 아닌 자부심의 눈물입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죠. 인터뷰를 보면 이니에스타는 마지막 순간까지 라마시아에 대한 고마움과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니에스타는 어려서부터 축구의 재능을 드러냈었고 지역팀인 알바세테에서 축구를 시작했죠. 그리고 나서 1996년 12살의 나이에 바르셀로나에 입단하게 됩니다. 2018년까지 22년 동안 바르셀로나에서 생활하게 되는 거죠. 라마시아에서 성장하면서 두각을 나타냈고 02-03 시즌 18살의 나이에 라리가에 데뷔를 했죠. 그리고 04-05 시즌부터 본격적으로 바르셀로나의 중심으로 활약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니에스타는 바르셀로나 A팀으로 승격한 다음 16시즌 동안 활약을 했죠. 그러면서 무려 우승 트로피를 29개나 들어 올렸습니다. 트래블을 2차례나 경험을 했고요. 라리가 우승 9회,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를 달성했습니다. 엄청난 활약을 펼쳤다고 보면 되겠죠? 그리고 2018년 여름 J리그의 빗셀고베로 이적한 다음 일본을 정복합니다. 2023년 여름까지 빗셀고베에서 우승 트로피를 수집하는데요. 그만큼 팀의 중심으로 뛰어난 활약을 펼쳤습니다. 지난 시즌 에미레이트 클럽에서 5골이나 넣으면서 나름대로 고군분투를 했지만은 에미레이트 클럽이 강등을 당하면서 결국 이니에스타는 은퇴를 선언하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니에스타의 기록을 볼까요? 클럽 통산 885경기에서 93골 161도움을 했습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바르셀로나에서 16시즌 동안 674경기 나와서 57골 135도움을 기록했고요. 빗셀고베에서도 5시즌 동안 134경기 나와서 26골 25개의 도움을 했습니다. 에미레이트 클럽에서는 지난 시즌 1시즌 동안 활약을 하면서 23경기에서 5골 1개의 도움을 했죠. 스페인 대표팀에서의 활약도 놀라웠습니다. 스페인 대표팀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메이저 대회 3회 연속으로 우승할 때 이니에스타는 팀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고요. 그리고 2010 남아공 월드컵에서는 결승전에서 결승골을 넣기도 했습니다. 스페인 대표팀 소속으로 131경기 출전해서 14골 30개의 도움을 했죠. 2006년부터 2018년까지 12년 동안 스페인 대표팀을 위해서 헌신했습니다. 당연히 이니에스타의 우승 기록도 화려합니다. 스페인 대표팀에서 월드컵 우승 1회, 유로 우승 2회인데요. 유로 2008, 2010 남아공 월드컵, 유로 2012, 메이저 대회 3회 연속 우승의 주역이었죠. 그리고 바르셀로나에서 16시즌 동안 무려 29개의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는데요. 챔피언스리그 우승 4회. 요한 크루이프의 드림팀이 91-92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했었죠. 그 챔피언스리그 우승이 바르셀로나에게는 역사상 첫 우승인데요. 그 우승 제외하면은 이니에스타가 있을 때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다 한 겁니다.
바르셀로나가 총 챔피언스리그 5회 우승인데 그중에 4회를 이니에스타랑 같이 했다고 보면 되겠죠. UEFA 슈퍼컵 우승 3회, 클럽 월드컵 우승 3회, 라리가 우승 9회, 코파델레이 우승 6회, 스페르코파 7회. 정말로 바르셀로나에서는 많은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고요. 일본에 가서도 우승과 친근한 모습을 계속 보여줬습니다. 비셀고베를 이끌면서 J1 리그 1회, 일왕배 우승 1회, 재패니즈 슈퍼컵 1회 우승 트로피를 3개나 수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본에서도 인기가 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은퇴를 앞둔 나이에 J리그로 가서 활약하는 외국인 선수들은 적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인기 있는 선수는 드뭅니다. 보통 J리그로 와서 적응하는 데 시간을 보내거나 동기부여가 약해지면서 슬럼프에 빠지거나 아니면 빠르게 은퇴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니에스타는 비셀고베에서 5시즌 동안 팀의 중심으로 활약을 했습니다. 제가 쿠팡플레이에서 비셀고베에서의 이니에스타 마지막 경기를 해설했거든요. 그 경기는 바로 비셀고베와 바르셀로나의 친선 경기였어요. 이니에스타가 두 클럽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장면이죠. 이 두 팀이 친선 경기를 펼쳤고 이니에스타가 비셀고베를 떠나는 그 장면을 축하해줬습니다. 이니에스타가 새로운 도전을 떠나는 거에 대해서 비셀고베의 팬들도 바르셀로나 팬들도 또다시 기립박수를 보내는 모습이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에미레이트 클럽에서 5골 1개의 도움을 기록하면서 제 역할을 했지만은 우승과는 연을 맺지는 못했죠. 사실 이니에스타의 플레이를 보고 있으면 흥분하지 않을 수 없어요. 팬들은 이니에스타의 플레이를 보면 그와 사랑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선수예요. 이거는 감독과 선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시는 이니에스타에 대해서 가장 마법 같은 동료였다고 얘기했고요. 차비는 스페인 축구의 가장 위대한 재능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네이마르도 최고의 미드필더라고 얘기했고 세르지 로베르토 같은 경우에도 나의 영원한 롤모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조안 라포르타 회장은 바르셀로나의 과거, 현재, 미래이며 바르셀로나의 자랑이라고 이니에스타를 표현했고요. 인판티노 UEFA 회장 같은 경우에도 이니에스타의 마법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남을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니에스타에 대한 찬사 중에 하나는 호나우지뉴가 한 말인데요. 호나우지뉴가 2003년도 여름에 바르셀로나에 왔을 때 훈련 도중에 이니에스타의 플레이만 눈에 들어왔다고 얘기했어요. 그 정도로 이니에스타는 뭔가 사람을 사로잡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매혹적인 그런 플레이를 보여준 선수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아요. 여기다가 사비, 이니에스타, 부스케츠 이 세월간의 조합은 최강이었죠. 바르셀로나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뽑으라면 이 3명을 다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정도로 이 3명의 환상적인 호흡은 놀라웠어요. 저는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뽑을 때 이 3명은 당연히 거론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니에스타는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메시가 없었다면은 이니에스타는 발롱도르를 한 차례 정도는 수상했을 거예요. 그리고 메시의 존재 때문에 이니에스타에 대한 평가가 약간 평가절하되는 감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니에스타는 독보적인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였어요. 제가 메시의 플레이를 보면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운이 좋다고. 메시가 데뷔할 때도 봤고 바르셀로나를 떠날 때도 봤고 지금 인터 마이애미에서의 활약도 보고 있다고. 그리고 월드컵 우승도 봤죠. 그런데 이니에스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먼 훗날 누군가가 이니에스타는 그냥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 중 한 명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버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상 최고의 미드필더 중에 한 명이라고. 마지막으로 이니에스타의 골 장면에 대해서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죠. 이니에스타가 큰 경기에 은근히 강했고 영향가 높은 골들을 많이 넣었어요. 저는 이니에스타가 넣은 골들이 여러 장면이 좀 떠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영주TV가 추천하는 이니에스타 골 은근히 좀 많이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한 장면만 뽑으라면 이니에스타 커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골이라고 할 수 있죠. 2010 남아공 월드컵 결승전 네덜란드전에서 넣은 그 결승골입니다. 이 사진이 네덜란드전에서 결승골을 넣고 나서 한 세레모니 장면이에요. 그때 상의를 탈의하니까 안쪽에 다니 아르케를 추모하는 문구가 있었죠. 다니 아르케는 항상 우리와 함께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다니 아르케는 이니에스타의 친구인데요. 에스파뇰의 수비수였습니다. 하지만은 심장마비로 일찍 세상을 떠났죠. 다니 아르케는 에스파뇰 팬들이 진짜로 사랑했던 선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니 아르케에 대해서 기억하는 에스파뇰 팬들이 많은데 좀 낭만 있는 장면이잖아요.
그리고 저 셔츠를 에스파뇰에 기증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시 에스파뇰 회장이나 주장이 이니에스타에게 또 선물을 주기도 했었죠. 참 묘한 선수예요, 이렇게 보면. 사실 바르셀로나에서 이 정도 활약을 하면 타팀 팬들은 이 선수를 싫어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니시우스 같은 경우가 있잖아요. 너무 잘하니까. 그런데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에스파뇰 팬들도 이니에스타를 싫어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 기억이 맞다면 스페인 언론에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거든요. 레알 팬들을 상대로 바르셀로나 선수 중에서 가장 영입하고 싶은 선수는 이런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메시인 줄 알았습니다. 그때 1위가 이니에스타였어요. 그만큼 레알 마드리드 팬들도 실력을 인정하는 선수였고, 그리고 에스파뇰 팬들은 이니에스타를 은근히 사랑했어요. 어찌 보면 에스파뇰 팬들은 이니에스타하고 다니 아르케의 우정을 지켜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참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축구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긴 굉장히 어려운데 이니에스타는 보여준 거죠. 실력으로나 미담으로나 정말 대단한 선수였습니다. 저는 이니에스타 같은 선수는 다시 나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누군가가 차비 에르난데스 같은 선수가 나올 것 같냐? 그럼 전 예스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르셀로나의 미드필더의 표본은 차비 에르난데스예요. 바르셀로나 선수들은 차비처럼 플레이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걸 요구해요. 그런데 이니에스타처럼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가 없어요. 굉장히 유니크합니다. 이 선수가 갖고 있는 스피드, 드리블, 테크닉 이런 것은 다시 나오긴 어렵지 않을까? 그 정도로 뛰어난 활약을 펼친 선수다. 이니에스타가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해요. 차비 은퇴할 때도 싱숭생숭했거든요. 근데 이니에스타 은퇴한다니까 착잡합니다. 이제 부스케츠도 메시도 은퇴를 하겠죠.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저는 1976년생이고 2000년부터 이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나이를 먹었다고 생각한 게 1976년생의 공격수들이 은퇴할 때예요. 호나우드, 누드 바니셀로이, 크라이베르트, 세우첸코 이런 선수들이 은퇴했을 때 내가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 바르셀로나의 전성기를 이끌었었던 그 멤버들이 하나 둘 은퇴하는 거 보니까 나는 진짜 폭삭 늙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월 앞에 장사 없습니다. 이니에스타도 은퇴를 합니다.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이니에스타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싶었어요. 이니에스타가 우리에게 선사한 그 우승의 찬란함과 기쁨, 승리했을 때의 그 짜릿함, 여기다가 이니에스타가 떠났을 때의 그 아픈 기억까지 모든 것이 저에게는 아름다웠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이니에스타가 제2의 인생을 시작합니다. 코칭 수업을 받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바르셀로나의 코치로서 또는 감독으로서 돌아오겠죠. 그 순간을 기다리겠습니다. 이니에스타 수고하셨습니다.